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완벽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갔고 시간이 멈춘 듯 했으며 마치 히어로가 된 것 같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의식 상태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플로우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인간 성능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현대 심리학의 발견은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수세기 전부터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특별한 의식 상태에 주목해왔습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이를 라우시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후 니체도 비슷한 개념에 대해 철학적 고찰을 남겼죠. 미국의 심리학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역시 이 주제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플로우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입니다. 칙센트미하이의 연구 여정은 흥미롭게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웰빙과 삶의 의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각국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최고의 성과를 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놀랍게도 문화와 언어,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든 행동과 결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변화된 의식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험이었죠. 이런 상태에서는 주의력이 완전히 집중됩니다. 당면한 과제에 너무나 깊이 몰두하게 되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배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운동선수들이 증언하는 내면의 목소리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극한 스키를 타는 선수들은 플로우 상태에서 마치 누군가가 방향을 지시해주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는 명령이 번개같이 빠르게 들려오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가 극도로 빨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죠. 프로 농구 선수들은 슛을 쏠 때 공이 자석에 끌리듯 골대로 빨려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음악가들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완벽한 선율을 만들어낸다고 말하죠. 외과 의사들은 메스가 정확히 어디를 절개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도전과 기술의 균형이라는 핵심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플로우의 황금률이라고도 부르는데 개념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제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그 과제의 난이도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을 살짝 넘어설 때입니다. 즉, 너무 쉬우면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되 끊어지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록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현재 실력으로는 80% 정도 성공 가능한 루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100% 확실한 루트는 지루하고 50% 미만의 성공률을 가진 루트는 너무 위험해서 불안감만 조성하거든요. 플로우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22가지의 플로우 트리거를 발견했으며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트리거들은 플로우에 진입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 상자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트리거는 완전한 집중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리학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자신이 가장 각성되고 경계심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3시 30분이나 4시에 가장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에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개인의 생체 리듬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만의 최적 시간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을 위해서는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주의 분산 요소들을 제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이메일, 각종 SNS 알림 등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깊은 집중 상태에 있던 프로그래머가 외부 방해로 인해 집중력을 잃었을 때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무려 15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말이죠. 이는 플로우가 얼마나 섬세한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플로우는 우리의 주의력이 정확히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파민을 유발하는 여러 트리거들이 있는데 이 물질은 집중력을 높이고 주의를 끌며 각성과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도파민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복잡한 문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지각적 광대함이라는 경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퍼즐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답을 맞췄을 때의 작은 쾌감을 알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 바로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흥미롭게도 보통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답을 연쇄적으로 찾게 되는데 이는 도파민이 패턴 인식 능력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도 동일한 도파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의 위험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그리고 영적 위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도파민이 위험을 감수한 후에 보상으로 분비된다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동기 자체를 부여하기 위해 미리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기부여 시스템을 살펴보면 5가지 핵심 요소가 특정한 순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무료로 얻는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낄 때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호기심은 생물학적으로 열정으로 발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인에게 빠져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고 계속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이때 얻는 집중력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것도 전혀 노력하지 않고 말이죠. 열정은 매우 유용하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목적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하며 이타적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최고 성과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목적의식이 생기면 시스템은 자율성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얻게 되면 시스템은 마지막 핵심 동기 요소인 숙달을 추구합니다. 숙달이란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5단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어린 시절 전자기기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 호기심은 점차 컴퓨터에 대한 열정으로 발전했고 결국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애플을 창업한 후 그는 완전한 자율성을 얻었고 평생에 걸쳐 디자인과 기술의 숙달을 추구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플로우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포유동물에서 관찰되며 특히 모든 사회적 포유동물에서 확인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플로우 상태의 집단적 버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최고 성과를 내는 팀이나 그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그룹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때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개별 구성원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룹 플로우의 대표적인 예는 재즈 연주입니다. 뛰어난 재즈 밴드의 즉흥 연주를 들어보면 각 연주자가 서로의 음악적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가 여러 개의 악기를 통해 표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로우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웰빙과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플로우가 단순히 성과 향상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30년간 최고 성과를 연구한 결과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기가 우리를 게임에 참여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학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창의성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최적의 성과 상태인 플로우는 모든 결과를 합리적 기대치를 넘어서 극대화시키는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결국 플로우는 인간 잠재력의 극한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 도구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이 놀라운 의식 상태의 문을 열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성과에서 플로우를 의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